안녕하세요. 안기 에디터입니다. 오늘은 2024 전국 고등축구리그 왕중왕전 겸 제79회 전국 고교축구 선수권 대회 프리뷰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저 혼자 하기엔 조금 아쉬울 것 같아서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좋아하시고 잘 아시는 김진짜님 소개해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축구 크리에이터 김진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진짜님은 전국 고등축구 왕중왕전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나요? 아, 들어봤죠. 저는 이제 뭐 엘리트 축구 선수 출신이 아니어서 제가 뭐 직접 참여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제 주변에 이제 축구 선수였던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최고의 선수들이 모이는 대회라고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예. 왕중왕전 이제 곧 시작을 하는데요. 네. 왕중왕전을 더 재미있게 볼 수 있는 프리뷰 준비했습니다. 그럼 함께 프리뷰 시작해 볼까요? 알았어. 먼저 이제 초중고 리그 개요와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짚어보고 넘어가고자 해요. 전국 고등축구 리그는 일단 2009년에 출범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주말에 경기가 열리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주말 리그라고도 이제 많이 하고 주말 리그가 출범한 목적은 네. 이제 좀 공부하는 축구 선수를 육성하기 위한 맞습니다. 것, 그리고 예. 이제 축구도 이제 경쟁 체제라기보다는 즐기는 문화를 좀 이제 예. 만들기 위해서 초중고 리그의 슬로건이 네. 플레이, 스터디, 엔조이거든요. 야, 너무 좋습니다. 네, 유명한 선수들이 많이 나왔어요. 아, 진짜? 예, 어떤 네. 선수들이 나왔는지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일단은 이 고등 왕중왕전 출신의 또 유명해진 선수가 이재성 선수 있습니다. 이재성 선수가 2010년 대회 때 득점왕을 했습니다. 5경기에 8득점이니까 경기당 뭐 거의 2골에 버금가는 기록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시찬이요. 황희찬 선수가 네, 네. 이제 잘 아시다시피 포항제철고 그렇습니다. 출신이죠. 예. 2013년에 MVP를 차지했었고, 그리고 또 득점왕까지 석권을 했었어요. 6경기 10득점으로. 2014년에 수비상을 네. 이제 받게 된 선수가 김민재 선수입니다. 김민재 선수 인터뷰에서 봤던 기억이 고등학교 때 뭔가 그 수비의 기본을 다 배웠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네. 수원공고 코치님한테 이제 많이 배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시절이 이제 2014년이네요. 지금은 이제 전북현대에서 뛰고 있는 전진우 선수. 그렇습니다. 메탄고 시절에 2017년 전반기 MVP를 차지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키 큰 허율 선수. 그렇습니다. 광주에서 네. 뛰고 있죠. 네. 금호고 출신이고 2019년 MVP를 차지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대회가 사실 이제 전국에서 축구를 잘하는 64개 팀이 이제 그렇죠. 모였어요. 네. 뭐 프로유스, 학교 일반 클럽 팀 가리지 않고 커트라인을 통과한 팀들만 올라올 수 있는 대회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사실 뭐 절대 강자라던가 절대 맞습니다. 약자도 없고 예.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정말 전국에서 제일 잘하는 친구들 이제 모아가지고 한번 겨뤄보는 그런 대회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왕중왕전이 8월 12일에서 27일까지 펼쳐집니다. 그리고 경북 안동에서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6개 구장에서 또 이제 경기가 펼쳐지겠고, 이제 4개 팀씩 16개 조가 이제 리그 경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네. 이제 각 조 1, 2위 팀이 본선 32강에 올라가게 되고, 예선이 끝나면 대진 추첨을 다시 해가지고 맞습니다. 32강 토너먼트를 하게 되겠습니다. 경기 시간은 전 후반 각 40분이고요. 네. 결승전에 한에서만 연장전이 있습니다. 전후반 각 10분이고 그리고 요즘 날씨가 워낙 덥다 보니 이제 전 경기 야간 경기 5시부터 시작하는 걸로. 그럼 각 조가 이제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네. 어떤 팀과 경기를 주목해야 할지 이제 조별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고자 합니다. 네. 경남 마산공고, 경기 광문고, 그리고 경북 자연과학고, 그리고 세종 미래 FC U18 이렇게 4팀이 1조에 배정이 됐습니다. 경남 마산공고와 네. 경기 광문고는 권역리그에서 무패를 야, 기록한 팀들이에요. 무패. 권역 선전만 놓고 보면은 사실 이 둘의 1위 경쟁이 좀 치열하지 않을까라고 네. 예상을 하는데 사실 나머지 팀들도 결코 만만한 팀들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 경북 자연과학고가 대표적이죠. 네, 경북 네. 자연과학고는 일단 올해 초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배, 그리고 5월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에서 각각 준우승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종 미래 FC U18팀은 음. 사실 권역 성적만 놓고 보면은 4팀 중에 가장 낮지만 네. 그래도 올해 2월 부산 MBC 대회에서 4강을 야. 기록했어요. 4강. 예,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고 네. 팀들이 서로 사실은 네. 이제 뭐 주말 리그마다 만나는 팀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네. 일이든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2조의 네 팀은 경기 이천 율면FC U18 그리고 경기 수원공고 네. 또 박지성 김민재를 맞습니다. 배출한 네. 네, 그리고 서울 상문고 그리고 대구에 있는 대구 공고 이렇게 네 팀이 2조에 배정이 됐습니다. 율면 FC 같은 경우에는 권영 리그 9경기에서 1패만 기록하고 야. 모두 승리했고 이게 득점하고 실점을 보니까 16득점 5실점과 굉장히 효율적인 축구를 아유, 하는 팀이에요. 압도적인 축구를 예. 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팀이 이제 좀 치열한 1위 경쟁을 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는데 예, 수원공고 어떤 팀인가요? 수원공고는 2014년 고등 왕중왕전에서 우승을 했죠. 네. 만약에 올해 우승하면 10년 차 딱 돼서 또 네. 한 번 우승을 하는 거네요. 그 다음에 이제 상문고인데요. 음. 금강대기에서 준우승을 기록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해 그 대통령 금배에서 어허. 4강 금속배 준우승. 어허. 전국 대회에서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 팀 역시 다크호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대구 공고인데요. 여기 감독님이 김영철 감독님이라고 네. 이제 성남이나 전남 등 프로에서 뛰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팀 자체가 신태용이라든가 곽태희 등 이제 유명한 선수들을 대구 많이 공고. 배출했어요. 그렇죠. 김영철 감독님은 또 국가대표 경력도 있으시기 때문에 확실히 이 선수들한테 어떤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맞습니다. 어떤 내용들의 퀄리티가 좀 다르지 않을까. 3조에는 보잉고입니다. 서울에 네. 있는 보잉고, 보잉고. 그리고 서울 중앙고, 그리고 네. 경기 310고, 네. 그리고 경북에 있는 경북 관광 비즈니스고 이렇게 네. 네 팀이 3조에 배정이 됐습니다. 이 조에서 이제 좀 가장 주목해 볼 게 이제 서울 두 팀이 그렇죠. 있어요. 보잉고와 중앙고. 중앙고. 사실 이 두 팀이 올해는 권역리그에서 같은 권역이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만날 일이 없었는데 제가 지난해 기록을 보니까 지난해엔 같은 권역이었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제 보잉고가 1위, 중앙고가 4위를 기록했는데 올해는 이 흐름이 좀 어떻게 될지 한번 예측을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럼 3.1공고는 좀 어떤 팀인가요? 올해 무학기에서 4강을 기록해서 이 토너먼트 대회에서 성적을 기록을 한 경험이 있다. 네. 이게 또 좋게 작용을 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2010년에 고등 왕중왕전 준우승을 했던 또 전통의 강호라고 또 볼 수가 맞습니다.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이 이제 마지막으로 경북 관광 비즈니스고 네. 이 팀은 원래 이름이 평해정보고였어요. 네, 네. 그다음에 최근 전국대회 성적도 8강을 어허. 기록했고 네. 그다음에 3년 연속 왕중왕전에 오를 정도로 네. 이제 그 지역에서 이제 만만치 않은 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 다음 4조 한번 보겠습니다. 제주 서귀포 축구센터 이제 U18 그리고 부산 동명FC U18 그리고 경기 수원고 그리고 충남에 있는 충남 서산FC U18 요 네 팀이 이제 4조에 배치가 됐습니다. 제주 서귀포 축구센터 U18은 네. 제주 권역에서 1위를 차지한 팀이고요. 아하. 예, 6경기를 치렀는데 전승을 했어요. 전승. 그리고 이제 이 팀에 있는 이재모 선수가 9골로 어허. 권역 개인 득점 1위 차지했기 때문에 네. 이번 왕중왕전에서의 활약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좋습니다. 서산FC는 좀 어떤 팀일까요? 충남에 있는 서산FC는 이제 권역리그 성적만 보면 사실 이제 네 팀 중에 가장 낮긴 하지만 그래도 올해 춘계 때 4강 그리고 금석배 16강을 올라가면서 전국대회에서 성적을 좀 낸 팀입니다. 4월 전국체전 선발전에서 강호인 신평고를 이겼죠. 그래서 네. 2조의 다크호스가 될 수 있다라고 감히 예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기 수원고입니다. 네. 올해 금강대기 8강 부산에 있는 동명FC는 무학기 16강을 기록한 팀이어서 어허. 2조야말로 이제 좀 토너먼트에 올라갈 1, 2 예측이 좀 그러니까. 쉽지 않을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자, 5조는 서울 영등포공고, 그리고 울산 학성고 FC U18, 그리고 서울 동북고, 충남 천안제일고 이렇게 네 팀이 5조에 배정이 됐습니다. 영등포 공고는 워낙 잘 아시는 팀일 것 같아요. 어떤 그렇죠. 팀인가요? 지난 대회에서 우승을 했고 당연히 올해도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가 되겠고요. 올해 금강대기 고학년 저학년을 섞어내서 전체적으로 멤버가 너무 좋다는 거죠. 네. 흐름도 너무 좋고 네. 권역의 개인 득점 1, 4위가 모두 이 팀 소속입니다. 야, 이거 대단하네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 이 영등포 공고의 개막전 상대인 천안제일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 전국대에서도 좀 꾸준한 성적을 내고 있고 권역별 성적만 놓고 보면은 영등포 공고보다 조금 뒤처지지만 그래도 만만한 팀은 절대 아니다. 그렇습니다. 학성고는 뭐 워낙 명문이죠. 네. 권역 리그에서 또 무패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권역 개인 득점 2위 서혁준 선수 네. 골을 15골을 넣었어요. 동북고 역시 만만한 팀이
팀이 아니죠. 그렇죠. 금강대기 4강, 그다음에 지난해 추계대회 우승. 아하, 4조에 이어서 5조도 굉장한 접전이 예상이 됩니다. 맞습니다. 네. 다음 6조입니다. 6조에 어떤 팀들이 있을까요? 네, 6조는 충남 아산 FC U18, 그리고 경북 예일 메디테코, 그리고 경기 안산 그리너스 U18, 그리고 경기 파주 축구센터 U18 이렇게 네 팀이 6조에 모였습니다. 이 팀이 이제 그 권역 리그에서 무패 우승 차지한 게 창단 이후 처음인데요. 아, 그렇군요. 같은 권역에 이제 그 인천 유나이티드 대건고, 네. 그다음에 뭐 FC 서울에 네. 있는 서울 오산고가 네, 네. 있는데 이 팀들을 제치고 1위를 하는 거예요. 와, 그러다 보니 이 충남 아산 FC가 과연 왕중왕전에서 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요게 조금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다음 예일 메디테코는 네, 어떤 팀일까요? 예일 메디테코는 이제 올해 무학기 8강 그리고 네. 지난해 고등 왕중왕전 16강을 달성을 했습니다. 2위 안에 들어서 또 토너먼트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 안산 그리너스 U18은 네. 이제 창단 이후 처음. 처음으로 왕중왕전에 올랐어요. 네네네. 그 최근까지 이제 U18 감독이었던 네. 송경석 감독 최근에 성인팀의 감독 대행이 되시면서 음. 이제 감독이 이제 쉽게 바뀌었군요. 말씀드리면 바뀌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떤 변수로 작용을 할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파주 축구센터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에서 16강을 기록했고요. 아하. 뭐 전국대회에서 성적을 안 낸 팀들이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16강 이상의 성적을 다 냈고 네. 이 대회 자체가 너무 재밌게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1조에는 경기 평택 지니FC U18, 네. 그리고 경기 용인 양지FC U18, 그리고 경기 김영건 축구클럽 U18, 그리고 부산 부경고 SC U18 이렇게 네 팀이 7조에 모였습니다. 평택 진위 FC U18 네, 이 팀이 올해 이제 권역 9경기에서 전승. 전승 거기다 52득점에 9실점. 굉장히 90점이요? 네, 맞습니다. 와, 이거 뭐야 이게? 너무 네. 압도적인데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2022년도에 음. 고등 왕중왕전 결승전에서 메탄고를 꺾고 우승을 차지한 팀이에요. 어마어마하네요. 예. 그리고 올해에도 이미 그 부산 MBC와 금속배에서도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네. 그 7조에서는 아무래도 가장 유력한 1위 후보가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최민준 선수가 8골로 권역 4위. 그다음에 권역 1위부터 3위는 다른 팀 소속인데 네. 근데 이제 평택 진이의 그 팀 득점이 52득점인 거 보면 네. 이게 한 선수에게만 그렇죠. 공격 기회가 몰리는 게 아니라 아하. 모든 선수가 골고루 다 골을 넣었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만큼 공격력이 굉장히 좋은 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지 FC랑 김영건 축구클럽, 네. 부산 부경고 SC U18 요 팀들도 치열한 이제 토너먼트 네. 진출 경쟁을 할 것으로 보여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부산 부경고에 아하.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 네, 게 네. 이제 이 팀의 감독님이 박기욱 감독님이라고 울산현대고에서 오래 계셨던 분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보면은 서령우라던가 홍현석이라든가 여러 이제 선수들을 많이 배출을 아하. 하신 분이에요. 네네. 부경고에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음. 예, 그 점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에요. 맞습니다. 다음 8조입니다. 8조 어떤 팀이 있죠? 경북 포항 스틸러스 U18 포철고, 네. 그리고 강원 강릉 중앙고, 네. 그리고 서울 경신고, 경기 서해고 이렇게 네 팀이 8조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네, 포철고는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럼요. 어떤 뭐 팀인가요? 워낙 명문이기 때문에 네, 고등 왕중왕전 역대 최다 우승팀이군요. 네. 4회. 4회 했습니다. 야, 네. 기가 막힌 역사입니다. 네. 어허. 하지만 이제 2020년 이후에는 왕중왕전과 이제 인연이 아. 없다 보니 아. 올해 이제 좀 서력에 나서지 않을까 다시 타이틀을 가져오기 그렇죠, 위한 그렇죠. 그리고 이제 포철고의 황지수 감독님 네. 너무 잘 아실 텐데 네. 원클럽맨이에요. 이분이 포항에서만 11년을 뛰셨고 네네. 이제 뭐 군복무 기간을 제외하면은 선수 시절을 전부 포항에서 보내셨기 때문에 네. 이제 명예전당에도 올라가신 그러니까요. 분이고 와, 그리고 이제 네. 또 지도도 포항에서. 그리고 이 팀에 네. 이제 지난해 U17 월드컵에 나갔던 네. 멤버들 김명준이라던가 홍성민. 홍성민 이런 좋은 선수들과 레전드인 황지수 감독이 어떻게 이제 어우러지면서 결과를 낼지 보는 것도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 경신고등학교는 이제 지난해 금석배 저학년 대회에서 우승을 했고 올해 금석배 저학년 대회에서도 8강으로 저학년 선수들이 꾸준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해고도 지난해 청룡기 우승을 했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지난해 금강대기 우승한 강릉중앙고 역시 만만한 팀들이 아닙니다. 네. 여기도 토너먼트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합니다. 네.